자, 나머지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9번은 하나 추가로 좀 설명할게요. 9번. 해주신 쪽이죠? 39쪽. 네, 39쪽. 세법이랑 물질대사를 하면서 이제 많이 예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효모의 무산소호흡입니다. 무산소호흡. 자, 효모 일단 누굴까요? 어떤 생물일까요? 효모? 단세포, 한계세포로 되어 있는 단세포. 그리고 자, 원핵세포, 진핵세포 두 종류 있거든요. 네, 우리의 세포는 식물세포, 동물세포는 좀 진화된 형태의 세포야. 그래서 진핵세포야. 단세포고 한계세포로 되어 있고 진핵세포로 되어 있어요. 진화된 형태의 세포. 그래서 핵도 있고 핵을 제외한 나머지 세포 소기관, 마이토콘드리아나 뭐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요. 세포 소기관, 핵막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나 등등등 세포 소기관을 다 갖고 있는데 효모가 주변에 이제 얘는 단세포, 진핵세포로 되어 있고 또한 식물세포는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 없어. 양분 합성을 하지는 않아. 합성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 양분 합성을 하지 못해. 그래서 자 산소가 많이 있는 조건. 얘 효모라고 합시다. 효모 혹시 누룩 알아요? 누룩? 그 뭐냐 엄마나 할머니가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아니면 식혜 이런 거 할 때 자 발효를 시킬 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룩이 있습니다. 누룩. 이 누룩이 효모예요. 누룩 이걸 효모. 그래서 그걸 이용할 건데 효모들이 이렇게 있을 때 주변에 이제 양분을 제공을 해줍니다. 왜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으니까 효모가 좋아하는 밥들을 줍니다. 밥, 해당하는 포도당. 오케이? 근데 이 포도당이 있고 주변에 산소가 충분한 조건으로 주게 되면 이 주변에 밥을 막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대사를 했겠지. 오케이? 열심히 대사해서 먹고 스스로 막 물질에서 내부에서 하다 보니 자신의 자손을 체세포 분열로 많이 증식시켜서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났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산소가 충분할 때는 당연히 산소호흡을 하고요. 산소가 충분할 때 당연히 산소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받아들여서 세포호흡을 하면서 그 말이야. 산소가 충분할 때 산소호흡을 한다는 건 산소를 받아들여서 세포호흡을 한다는 의미야. 근데 이제 얘가 주변에 양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소가 없는 환경을 제공을 해줬어. 밀봉. 그죠? 밀봉. 그럼 산소가 없죠. 네, 주변에 포도당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소가 없어. 그러면 밥이 양분이 있는데 바로 그냥 산소가 없다고 세포를 못하고 깨까닥 죽냐? 그러진 않아. 그렇게 깨까닥 죽지 않고 어떻게 하냐? 밀봉돼서 산소가 되지 않을 때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지금 피가 흐르는 건 야, 얘가 흐르고 있죠. 쭈룩쭈룩 눈물을 흘리고 있어. 빨간 눈물을. 자, 이렇게 산소 공급이 원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주변에 포도당이라는 양분이 있잖아.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않지만 주변에 양분이 있기 때문에 양분 이용해야지. 그래서 받아들여서 소량의 ATP라도 만들어서 버텨주는 거야. 오케이? 산소가 없다고 해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소량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주변에 산소가 없으면 포도당을 그냥 얘가 6탄소 화물이거든?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이렇게 6탄소 화물이야. 걔를 산소가 없더라도 얘를 3탄소 화물이나 2탄소 화물로 뽀개. 2탄소 화물로 뽀개. 혹시 이 화학식 누군지 아시는 분? C2, H5, OH. C가 이렇게 있고 공유결합 되어 있어. 그거 배울 거야. 공유결합 되어 있어. 근데 여기 H가 있어. 있고 이렇게 있어요. OH가 들어가 있으면 수산화기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탄소나 수소로 되어 있는 비금속 원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뭐라 하냐? 무슨 올이라고 얘기해. 올. 혹시 알코올 들어봤어요? 곧 좋아하게 될 나이가 되겠죠? 알코올 중에 에탄올이라고 합니다. 에탄올. 그래서 얘 포도당을 오케이? 산소가 없는 환경에 처리를 해주게 되면 외부의 포도당을 효모가 받아들여서 포도당을 뭐로? 알코올이라고 하는 중간대사산물로 만드는 과정에서 소량의 에너지를 만들어. EATP 정도라도 만들어. 그래서 얘를 계속 외부는 양분은 많이 있는 데다가 그지?
내가 굶어 죽어서 에너지를 못 만들어서 죽으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만들면서 보통 아까 우리가 38개 만든댔잖아 어저께. 그지? 38개 만드는 거에 비하면 이제 세 발의 피인데 이 양분은 충분히 있으니까 포도당이라는 영양분은 충분히 있으니까 소량이라도 만들어서 버티는 거지. 그럴 때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공통된 노폐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효모의 무산소 호흡입니다. 산소가 없을 때 버티는 거. 그래서 소량이라도 에너지를 만들어서 버티는 거. 근데 선조들은 이걸 경험상 경험을 한 거야. 누룩 놔두고 밀봉을 시켜놨더니 미지근한 이제 거의 그 뭐 아랫목에다가 누룩 미지근하게 놔뒀더니 원래 며칠 시간이 지나니까 술 냄새가 폴폴 나네. 맛있는데. 그래서 그걸 끓여가지고 만들기도 한 게 동동주, 전동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중간의 산물인 뭐를 이게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얘를 만들어서 버티기라도 하더라. 그쵸? 이거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비슷하게 시뮬레이션 한 거야. 어떻게? 9번 같은 실험이. 자, 여러분에게 풀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본 배경 정보를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한 2분의 시간을 드려볼게요. 배경 지식을 줬네요. 틀어 막았고요. 자, 볼게요. 맹간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제2자 유리관처럼 되어 있는 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액체를 집어넣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 액체를 집어넣고 액체가 끝까지 다 들이차. 그리고 손으로 틀어막아. 지금 손으로 틀어막으니까 주변에 있는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손으로 틀어막았다는 건 공기가 들어갈 수 없도록 밀봉을 했다. 그 문제, 그 개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틀어막았어요. 근데 넣어준 게 A에 증류수와 효모예요. 그러니까 효모는 말 그대로 효모가 들어있는 거 아까 그 누룩, 무산소파는 그 생명체. 거기 그냥 증류수, 증류수는 뭐예요? 맹물이죠, 맹물. H2O 분자밖에 없어. 이온도 없어. H2O라고 하는 물 분자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 포도당용에 포도당 들어있겠지. 음료수, 여러분 아시는 음료수 있죠? 뭐 전화음료수, 뭐 포카리 스웨트, 뭐 파워에이드 여러 개 있겠지만 거기에도 약간의 당분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실제 당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A와 B와 C 각각 3개 시험관에다 저렇게 실험을 해주고 얘네들이 이제 기체가 발생한 정도를 A와 B와 C 3개 시험관에 발생한 기체 정도를 봐봤더니 CO2의 부피, 그러니까 여기 얘가 막 생겼어. 그래서 생기고 난 다음에 기포가 이제 높이가 낮아져가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겨져 있던 맹간부에 여기 왜 모이겠죠? 이제 기체들이 모일 거야. 이렇게 모여져 있는 기체들 액체 부피는 떨어지고 여기 있던 기체 부피가 기체가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기체를 뭐하다가 석회수에다 넣고 확인을 해봤더니 뿌옇게 흐려졌어. 그러면 누구야? 석회수를 뿌옇게 흐려지게끔 해주는 건 누구밖에 없어? 이산화탄소밖에 없어. 그래서 이산화탄소야. 그래서 기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구나 알 수 있는 거고 뿌옇게 흐려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생긴 생명 부피의 양을 측정을 해봤거나 아니면 기포가 뿅뿅뿅 생기는 정도가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기는 건데 기포 발생 정도를 봤더니 A는 기포 발생의 정도가 어때?
B는 기포 발생의 정도가 얼마래? 뿔뿔뿔. 투뿔도 아니고 그지? 뿔뿔뿔. C는 뿔이네. 생겼다는 거네. 무산소호흡을 했다는 거네. 무산소호흡을 했다. 즉 이 음료수에도 뭐가 있다? 효모의 밥에 해당하는 포도당과 같은 영양분이 있어서 그 영양분을 밀폐되어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그지? 음료수 안에 들어있는 양분을 받아들여서 뭐와 같은 포도당과 같은 양분을 받아들여서 무산소호흡을 했구나 효모가. 그래서 뿔이 하나라도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지. 자 기리기 보기. 자 A에서 기억이 일어났다. 이산화탄소가 안 생기는데 부피가 뭐 없는데 없음. 그럼 무산소호흡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 이걸 안 했다는 거. 그죠? 요거 기억해놔야 돼 얘들아 이거. 그죠? 이거 거기 그 비어있는 공간 있죠? 거기다가 좀 적어주세요. 이거 적어주세요. 아까 우리 서정이가 물어보긴 했는데 학원에 얼음이 됩니다. 근데 이 얼음이 자기와 나와 타이밍과 어떤 궁합이 잘 맞아야 돼. 물렀는데 바로 나오지 않아요. 기다려야 되고요. 뺐는데 한참 기다려야 돼요. 얘가 이제 끝까지 나올 때까지 약간의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서 잘 즐기셨으면 합니다. 저게 자동으로 새벽에 살균도 되거든요. 살균도 되는 시스템이어서 그래서 걱정 없이 일단 새 거니까 고장난 준 거 아니니까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번에 얼음 뽑아먹은 사람이 많으면 좀 기다리긴 해야 돼. 여름엔 아마 제가 바쁠 것 같아. 지금도 이렇게 겨울을 잘 즐기고 있는데. 여튼 그래서 이렇게 세포호흡 이제 무산소호흡이야 이거. 세포호흡은 일반적으로 세포호흡은 우리가 산소가 들어가서 호흡을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산소호흡을 의미하는 거고 산소가 들어와서 우리 어저께 배웠던 포도당이 완전히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완전 많이 분解돼서 38개의 ATP를 만들어내는 걸 그걸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 여러분 몸에서도 간혹가다 우리 몸에서도 무산소호흡이 일어날 때도 있어. 근육이 안 쓰던 근육을 막 쓰다 보면 막 다음날 뻐근하고 아프잖아. 그게 근육세포에 있는 포도당들을 바쁘게 ATP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근육세포에 ATP를 빨리 만들어서라도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포도당을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해해서 만들어진 젖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근육통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근육도 이 젖산을 만들면서 소량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빨리빨리 공급해주는 무산소호흡을 할 때도 있다고 우리 몸도. 근데 효모는 젖산이라는 중간해산물로 만드는 건 아니고 에탄올이라는 중간해산물로 만든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게 효모에서 일어나는 무산소호흡. 자, 그리하여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은 아니고, 그죠? 니은은 맞죠? 그죠? C에서보다 B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맞죠? 자,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읽어주는 거니까. 일단 디귿, C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동화작용으로 생산된 것이다. 지금 이거 뭐예요? 무산소. 이거 뭐예요? 동화예요? 이화죠.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얘가 실제적으로 만들어낸 에너지 686 정도일 건데 걔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에너지를 만든 거니까 얘는 이화작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아요. 됐죠? 자, 이제 넘겨봐요. 자, 이제 두 번째 단어. 당연히 여기 숙제예요. 어디까지가 숙제겠니? 네, 맞아요. 38, 39가 숙제겠죠? 다음 주까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1월 17일 학원 방학입니다. 1월 17일만 쉬고요. 12월 31일 수요일날 원래 학원 방학하려고 했는데 고2 애들은 문제 물어볼 거 있으면 와도 돼. 네, 문제 물어볼 거 있으면 와도 돼. 6시부터 10시 사이에. 아니 바쁠 예정이지? 그래서 아니 원래 남자쌤하고 우리 너무 바빠서 진짜 막 고1 개강 먼저 해놓고 그지? 12월 초에 12월 초에가 아니라 거의 11월 중순 거의 그때부터 막 이사하고 개강하고 아직 하고 비포도 덜 들어왔잖아 지금. 하고 이제 또 오더 해야 되거든. 거기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행정도 같이 하고 막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12월 25일 하고 12월 31일 하루만 쉬는 걸로 바라보면서 지금 1월 1일 쉬는 거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렸는데 아니 그새 어저께 남자쌤이 저기 고2들 물리공부라고 항공부 수업 돌리시잖아. 7시부터 10시까지 애들이 이제 도저히 막 마탱이가 가가지고 막 넋을 나가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러 와라.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러 와. 우리도 수요점 상에서 알잖아. 그지? 넌 쉬어도 돼. 그냥 쉬어. 쉰다고 공들했으니까 정말 쉬어. 쉬고 이제 잘 쉬었다가 또 충전해서 볼 들어가야지. 쉬시고 고이들은 지금 막 난리 났어요. 수능형 문제들을 풀어내야 되니까 물리랑 화학 친구들은 해도 되는 애가 있고 아 이게 안 되는 애가 있고 그냥 개별 케어하다 보니 우리 질문하러 와라 온다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쉽니다. 안 쉬시는데 나 나만 쉴 수는 없잖아요. 나는 어디 여행 가려고 그럴 수 없잖아요. 밥 해주러 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밥을 골라주러 오든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일단 우린 이렇게 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자 새롭게 들어갈 페이지 40쪽 기관계 통합적 작용을 진도를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조금 암기가 좀 필요하고 문제를 많이 만나보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관계 통합적 작용이라고 해서 0203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얘들아 배웠던 기관계들 중에 동물에서 어떤 기관계가 생각이 나니? 먹고 싸고 이건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니야? 소화계 그지? 배설계 그죠? 근데 배설이 우리가 배설과 배출이 있어. 내가 방금 손질했던 다음날 모닝똥으로 그지? 고용으로 내보낸 건 정확하게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배출이야.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 찌꺼기들이 다음날 모닝똥으로 나가는 건 그건 배출이야. 명확히 말하면. 배설은 열심히 여러분이 지금 세포업을 했잖아. 아까 세포업을 하면 어저께 배운 거 세포업을 하면 포도당을 산소로부터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ATP로 바꾸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진다며. 그지? 포도당만 에너지원을 쓰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이나 지방산도 에너지원을 쓸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에너지원을 사용하다 보면 그때 만들어진 여분의 물, 그죠? 여분의 요소들, 걔네들을 액체 상태로 모아다가 버리는 거. 소변으로, 땀으로, 그지? 또는 뭐 날숨으로 이렇게 버리는 거. 그게 배설이야. 그래서 소화, 배설, 배출, 배설 다 배웠고요. 뭐 손짓이 웃기긴 한데 소화시켰어. 배출이랑 배설이랑 배웠어. 그 다음 아까 세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대? 산소가 항상 필요하다고요. 그죠? 여러분이 숨 쉴 때 항상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산소 필요하잖아요. 산소가 호흡기관을 거쳐서 각각 농도차에 따른 기체 확산에 의해서 내부로 실려 들어오겠죠. 그래서 호흡계가 어떻게 산소 마시고 내보내고 이 호흡 운동을 하는지 호흡계와 그 다음 또 빠진 거 있다. 뭐 있겠니? 그럼 봐봐. 영양소, 산소 걔네들을 돌아 모든 조직세포로 계속 운반해줘야죠. 무슨 개야 그런 거? 호흡계는 산소만 쉬었어. 이산화탄소 내보내. 호흡계 했고요. 배설계 했어요. 소화계 했어요. 그렇지. 순환계. 돌아 심장이 막 계속 퍼주고 쥐어짜는 거 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계속 해봐야 되겠죠. 계속 운반시켜줘야 되겠죠. 무슨 죽음 같은데 운반을 계속 시켜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를 배운 거야. 근데 우리 배운 적이 있다. 언제? 중2 때. 맞아. 동물과 에너지를 하면서 내가 거길 깔끼면서 엄청나게 많은 효소들 얘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까먹은 애들도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기시켜주는 형태와 꼭 기억해야 될 실험 같은 것들까지 한번 다시 언급을 할 거니 잘 쉬었다가 여기를 지정합니다. 여러분이 컨디션이 좋으면 빨리 지질 수도 있어. 기억이 잘 남는다면. 오케이? 자,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자, 일단 제가 프린트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씩을 받아봐요. 뿅. 네. 자, 아까 38, 39 숙제 내줬었고, 그쵸? 자, 이제 오늘 누적해서 요 기관계 통합적 작용을 다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이게 좀 학교에서마다 중학교 때 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의무교육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암기 점검 안 하고 그냥 바로 쭉 문제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은 그죠? 지금 학원 오신 이유가 그죠? 내가 기억에 잘 남지 않고 그걸 좀 잘 기억을 하게 하고자 오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기를 좀 제대로 시켜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기관계 통합적 작용과 건강에서 나옵니다. 제가 나왔던 프린트에 아까 얘기했던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 중에 일단 먼저 영양소 개념이 나옵니다.
자, 아시다시피 주영양소와 부영양소, 여러분은 6대 영양소 체계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주영양소입니다. 이 주영양소의 정의가 뭐예요? 킬로칼로리를 가지고 있어서 열량을 낼 수 있는 거죠. 에너지원으로, 즉 세포호흡의 재료로 사용이 가능하면 주영양소예요. 오케이? 세포호흡의 재료로 사용이 가능하면 주영양소. 근데 여러분이 그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배웠어요. 오케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근데 그 탄수화물의 가장 사이즈가 큰 게 누구냐? 녹말입니다. 녹말. 그죠? 이제 뭐 식물이 열심히 뭐 하면 광합성을 막 열심히 해. 그래서 광합성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뭐의 형태로? 처음에 광합성하면 포도당의 형태로 얘 양분을 만들지만 엽록체에다가 녹말의 형태로 저장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그 프린트에 보니까 다당류, 그죠? 이당류, 단당류 나오죠? 그죠? 여러분이 먹어준 밥은 녹말이야, 다당류.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어저께 우리 얘기했었잖아.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여러분의 혈액에 너무 많은 포도당이 돌아다녀. 그럼 걔를 간에다가 글라이코젠이라고 하는 형태로 쟁여놓으면 됐죠. 그죠? 그래서 다당류 글라이코젠으로 저장하는데 거기 프린트에 글리코젠으로 나와 있잖아. 근데 바꿔서 글라이코젠으로 이름이 바뀌었댔지? 왜 이래요? 자꾸 펼쳐서 쓰도록 되어 있다 보니 여러분의 교육과정에서는 프린트 보세요 언니. 여기 하고 있어 프린트. 글라이코젠으로 바꿔주세요. 글리코젠을 글라이코젠으로 다당류 글라이코젠. 혹시 형광펜 있을까? 형광펜이나 뭐 빨간펜이나 아무 펜이나? 거기 있구나. 아니야 기다려. 너가 쓰고 있는 거 컴사 판매위원이야. 컴사밖에 없어. 언니 형광펜 하나만 빌려줘. 그렇군요. 감사해요. 잠깐만 쓰고 빌려 쓰고 드릴게요. 네. 저도 오류를 약간씩 정정하면서 나가야겠어.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래서 글라이코젠 설명했죠. 자, 그래서 다당류고요. 이 당류는 몇 당 있어요? 기억하세요. 몇 당. 단당류는 포도당이 있습니다. 포도당 또는 뭐 과당, 또는 갈락토스 얘네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탄수화물의 종류들이야. 얘네들 다 탄수화물들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걔네들은 자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다? CHO 탄소수 한소로. 단백질은 CHO뿐만 아니라 뭐도 N도 있더라. 지방은 CHO뿐만 아니라 지방은 CHO밖에 없어. 오케이? 지방이 큰 사이즈, 단백질이 큰 사이즈. 맞죠? 그리고 탄수화물 이루한다 몇 킬로칼로리 열량을 냅니까? 4킬로칼로리. 그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열량 만들어내는 게 4킬로칼로리. 그죠? 열량이 4킬로칼로리. 최종 소화산물하고 최종 분해산물이 있어요. 그럼 뭐야? 최종 소화산물과 최종 분해산물은 분해라고 하는 건 뭘 해서? 세포 호흡을 해서 만들어진 최종적으로 에너지가 적은 수준이 무엇이냐 물어본 거죠. 이런 탄수화물이 이런 포도당이나 얘네들 같은 아이들이 세포호흡의 재료들로 사용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분해되어서 만들어진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이죠. 오케이? CO2, H2. 그죠?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왜? 다 C와 H와 O라고 하는 원소로 이루어졌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소화된 산물. 녹말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가장 사이즈가 작은 단당류 누구로 소화가 되더라? 세 글자. 소화되는 거. 가장 사이즈가 작은 누구겠어? 야, 포도당. 네, 포도당. 그러니까 단당류, 포도당으로 되더라.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단백질의 기본 단체. 단백질은 일단 CHO에는 구성한 원소가 CHO에 킬로칼로리 몇 킬로칼로리? 너도 4킬로칼로리. 그죠? 단백질도 4킬로칼로리. 누구만 킬로칼로리가 많아? 9킬로칼로리. 기억하셔야 돼. 5킬로칼로리. 자, 그래서 글로불린이나 헤모글로빈, 각종 소화효소의 주된 성분이고 최종 소화산물이 즉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소화산물 누구겠어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언니 뭐였어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소화산물 무엇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더라? 먼산? 먼산? 땡땡땡산? 네 글자 땡땡땡산
땡땡땡산. 단백질은 20여 개의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 20여 개의 아미노산 나와봤어요. 20여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더라. 망했네. 20여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더라. 서로 종류가 다른 20여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아미노산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생성된 분해 산물이 아미노산들이 C와 H와 O와 N이라는 원소를 포함해 갖고 있다 보니 공통적으로 어떤 노폐물이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지고 N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N을 포함하고 있는 뭐도 만들어지더라. 암모니아라고 하는 노폐물도 만들어지더라. 기억난가요? 중학교 때 암모니아라는 노폐물도 만들어지더라. 근데 그 암모니아는 너무 화학적으로 반응을 잘해. 다른 것과 막 이렇게 붙어서 화학 반응을 너무 잘하니까 어디서 화학 반응을 거의 안 하는 독성이 약한 상태인 얘로 바뀌어서 소변으로 버려집니다. 그래도 언니가 가장 최근에 여기 배웠을 것 같아요. 신기하게 다 까먹습니다. 희한해요. 진짜 희한한 일이에요. 분명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용량이 있다 보니까 지워야 돼요. 용량을 넓힐 수는 없나? 우리 그릇을 키울 수는 없나? 희한하단 말이야. 그릇은 정해져 있고 자꾸 지우고 다시 넣고 자꾸 지우고 다시 넣고 막 이러더라고요. 자, 아모니아가 있어요. 왜? 질소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N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N이 포함되어 있는 N을 가지고 있는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아모니아가. 그죠? 그 내일은 화학 반응을 너무 잘해. 그래서 간에서 얘를 바꿔, 두 글자로 바꿔서 내보내요. 조성 힌트. 이응시읒? 이응시읒. 이래도 안 나온다고? 이응시읒. 이상? 요소 처음 들어본다고? 요소의 농도. 헐, 언니 여기 안 했다고? 요소의 농도. 아, 언니 3학년 때 날 만났지. 그랬네. 그래, 용서해줄게. 용서는 용서. 용서 아니야, 얘들아. 용서 아니다. 용서 아니고 요소다. 요소 기억해라. 자,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서 우리 몸 바깥으로 내보내더라. 기억해야 돼. 그지? 간에서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 그래서 최종 분해산물은 단백질 같은 경우 3개 있어. 이산화탄소, 물, 아모니아. 됐죠? 그 다음에 지질이요. 지질도 마찬가지 C와 H와 O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1g당 9kcal 열량을 냅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저장의 효율적이, 그러니까 똑같은 g당을 저장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열량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얘의 역할은 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에 알맞아.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살짝 겨울이 될 때 여름보다 내가 똑같은 양을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좀 짜. 특히 여자들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더 짜. 그래서 약간 봄쯤 되면 내가 두껍게 입고 다녀서 가리고 다녀서 그런다라고 싶겠지만 본능적으로 여러분의 생물학적으로 열량을 만들어내야 하잖아.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더 킬로칼로리가 높은 형태를 지방으로 잘 바꿔서 여분의 열량을 지방으로 잘 바꿔서 지방세포에 저장을 해놔요. 오히려 여름 반대야. 입맛도 좀 떨어지고, 물론 당시 입맛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입맛이 좀 더 떨어지고 막 더우니까 이제 소화시킬 때도 열 나오고 막 덥잖아요. 그래서 입맛도 좀 떨어지는데 그래서 좀 날씬해지는 것 같고, 여름 타면, 겨울 타면 찌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생물학적인 범위입니다. 아무튼 에너지를 주로 저장하는 역할을 사용하는 경우 지방이요. CHO를 갖고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소화된 산물하고 분해된 산물인데, 소화산물은 지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3탄수화물이 있어요. 우리가 영어 2를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어 2를 그린 게 아니고 C라고 하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3탄수화물을 제가 그린 겁니다. 여기 OH와 OH가 있고요. 주변에 H로 범벅되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을 우리는 글리세롤이라고 합니다. 얘를 글리세롤이라고 해. 알코올. 그죠? 글리세롤. 오케이? 글리세롤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지방산 3개가 슝 붙어 있어. 요렇게 생긴 3탄수화물, 그냥 보기만 해봐. 다 그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는 지방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요렇게 된 덩어리, 요렇게 된 덩어리가 탈수 축합 반응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볼 때 배워. 탈수 축합방이 뭔지 배웠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배웠어. 그래서 글리세롤 하나에 3개의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방이야. 그래서 지방이 소화가 되면 여기가 땅땅 잘려져. 그래서 지방산 2개와 이렇게 글리세롤하고 이 지방산 하나가 붙어있는 형태로 돌아다닙니다. 그죠?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죠? 그래서 지방이 소화가 되면 소화점을 뭐와 뭐로 된다? 혹시 저를 만나지 않아서 이제 배우고 계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뭐와 뭐로? 지방산 2개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소화됩니다. 모노 어떻게 배웠네? 모노 특정 분자가 하나만 붙어있으면 모노, 그죠?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해요. 지방산 하나가 이 글리세롤하고 붙어있는 거 모노글리세리드. 됐죠? 그리고 당연히 지방의 분해산물 뭐겠어요? C와 H와 O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생성이 된다. 더 세법을 하면 할수록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더라. 됐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질에 해당하는 게 중성지방이나 인지질과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 이런 계열이 있고요. 그다음 부영양소는 킬로칼로리가 없어요. 열량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킬로칼로리가 없고 따라서 몸을 구성하긴 해요. 무기염류, 여러분이 이온 상태로 섭취되는 것들, 고기나 여러 가지 야채 이온의 상태로 또는 과일에 이온의 상태로 섭취되는 것들이 다 무기염류. 칼슘 이온, 인 이온, 마그네슘 이온 이런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생리적인 작용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바이타민은 물에 잘 녹는 바이타민하고 물에 잘 녹지 않은 바이타민이 있어요. 그렇죠. 피원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수용성 바이타민, 지용성 바이타민. 수용성 바이타민은 비타민 B군하고 비타민 C군이 있어. 지용성은 비타민 A군, B군, A, D, K가 있습니다. 네, 드디어 제가 드디어 밟았습니다. 이 빨강이가 문제네요. 그죠? 지금 타일을 새로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잠깐만 닦고 갈게요. 저를 쫄쫄이로 만들었어요. 타일을 새로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진짜 이럴 수 있죠. 아까부터 이상한 애들이 저 아이가 지금 살림을 다 지켜내. 잘라야 되겠어요. 헤헤이 유식 내가 다 밟고 다니면서 말이 시키면 안 돼. 우리 가끔 이런 분량이 있더라고요. 왜 양 조절 못하냐고. 음식이 내가 뭘 어떨까 봐서 됐어요. 나 주면 되죠? 또 왠지 여기 빨가죠? 다른 쪽에 또 밟은 거 아닌가? 제가 밟고 다니면서 또 작은 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닦아볼게요. 빨개요. 이미 빨개요. 이미 빨개 씨. 빨간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언니 주도면이 안 돼. 아주 좋은 지적이야. 여기 괜찮아. 아이씨. 아니야. 이게 문제였어요. 있어봐. 있어봐. 자, 이 밟고 있을게요, 제가. 물티슈를 밟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따 닦고. 자, 아무튼 이렇게 자 수용성 바이타민, 지용성 바이타민이다. 지용성은 기름에 잘 녹아요. 수용성은 물에 잘 녹아요. 기억해 두시고요. 비타민 B, C. 자, 다음에 물은 당연히 킬로칼로리가 없어요. 체구성비율이 가장 높고 물질 운반, 체온 유지, 물질 대사의 용매로 뭔가를 녹여서 움직이는 거에 잘 사용이 된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어디 있냐 이제 여러분 그 책에 보면 41쪽 오른편에 여러분도 기억 못하는 다 까먹은 그래 선생님이 어디에 어떤 음식에 탄수화물이 있댔다 포도당이 있댔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 음식물에 그 영양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뭘 하냐? 특정 음식물에 그 영양소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양소 검출 방법을 해야 합니다. 오케이? 그 실험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혹시? 했어요. 했었어요. 그러면 녹말 확인할 때 뭐 했었어요? 그 색깔 뭐로 바뀌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맞습니다. 왜? 언니들은 그릇이 뇌 용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면 다
기억하고 있을 건데 근데 내가 좀 특이한 건 또 없는 친구를 얘기해서 그러지만 우리 양땡 빈양이 있어. 누구예요? 양땡 빈. 이 언니의 언니가 있거든요. 근데 다이렉트 언니는 아니고 혈연의 언니야. 사촌 언니가 있고. 근데 그 언니는 내가 참 신기한 거. 맛집을 맞잖아. 맛집의 지도까지 알아. 분명 걔가 운전하는 것도 아닌데 옆에 어머님 운전하고 가시는 길에 그 길을 알고 있을 건데 거기까지 가게를 가기 위한 그 GPS 위치를 다 기억하고 있고 거기다가 내가 아주 몇 년 전에 얘기했던 시시톨톨한 얘기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소름. 근데 그 정도는 기억을 잘하는데 숙제 내준 거 꼭 기억을 까먹더라고요. 참 자기 일이 중요한 거. 자기 일이 안 되는 건 꼭 까먹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까먹을 수 있어. 그죠? 까먹을 수 있는데 챙겨야 돼요. 자, 써볼게요. 앞글자 하나씩 써서 특정 영양소금 좀 시작하게 또 얘기할 거지. 언니한테 얘기해도 돼. 나도 가끔씩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제가 저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말해요. 지나가듯 얘기했는데 아이오딘 칼륨 용액이다. 너무 길잖아 플레임이. 그래서 난 줄여서 아이오딘 용액이라고 얘기할 거야. 원래 얘 자체는 옅은 갈색이야. 얘 자체 색깔은 옅은 갈색이거든. 근데 얘가 뭐하고만 만나면 색깔이 청남색으로 바뀌는데 옅은 갈색이랑 청남색이 뭐야? 카키색. 그치? 남자 쌤은 카키색이 뭔지 모르더라. 색깔이 뭔지 몰라. 카키색하고 약간 보라색하고 비슷하게 그러신 분들 있어요. 생명은 아닌데 꼭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카키색이 뭔지 알죠? 국방색 비슷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죠? 그래서 아이오딘 칼륨 용액이라는 지시약을 녹말이 있는 거하고 만나게 하면 색깔이 바뀌어. 뭐로 바뀌어? 청남색으로 바뀌어. 두려운데 한번 얘를 써볼게요. 청남색으로 바뀌어. 청남색이 카키색이야. 오케이? 녹말하고 만나야지만. 다 녹말 아니야. 다른 애랑 만나면 색깔 안 바뀌어. 그래서 아이오딘 용액은 얘 확인하는 지시약이야. 그래서 안옥청으로 기억해. 여러분은 안옥청. 앞글자 하나씩 딱시다. 그리고 포배황으로 기억하시면 좋은 게 있어요. 포배황. 자, 포도당이 들어있는 용액이다. 포도당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포도당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어떤 음식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어떤 친구는 링거액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얘 맞아요. 실제 링거액. 근데 링거액 우리가 막 먹진 않잖아. 혈관 주사로 쓰잖아. 링거액에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어. 왜냐면 이제 뭐 세포들이 좀 힘내라고. 뭐 액체 상태로 포도당은 또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잘 녹아서 섞여있기 때문에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세포로 혈관을 통해서 바로 주입을 시켜준과 동시에 액체에 섞어서 항생제나 필요한 약물을 적절하게 주사받기 편하니까 기본적으로 포도당 용액이 깔려있는 거예요. 링거액에. 그래서 포도당 풀리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건 아니죠. 포도당 용액은 뭐로 하게 되냐? 베네딕트 용액이 있어요. 베네딕트. 자, 원래 이 베네딕트 용액은 얘 자체도 푸른색이야. 오케이? 근데 얘가 포도당하고 만나잖아. 그럼 전혀 다른 색깔로 바뀌어. 그런데 베네딕트 용액의 경우는 가열을 꼭 해줘야 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화학 반응 속도가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반드시 가열, 이게 지금 이렇게 생긴 건 가열을 해줬다 이런 의미야. 가열 과정을 거쳐줘야지만 일이 진행됩니다. 색깔이 뭐로 바뀌냐?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포도당이 있다면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포도당이 없으면 색깔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됐죠? 뭐라니까 난 알았어. 자, 포배황. 그래서 포배황으로 기억합시다. 포배황. 됐죠? 물어볼 거야. 지우고 경계 테스트 바로 물어볼 거야. 포배황, 안옥청. 그 다음 비비비로 외우세요. 요즘 비비. 그죠? 비비 논란이더라고요. 성형을 했냐 안 했냐. 점만 뜨는 것 뿐인데 비비 얼굴 달라졌다고. 근데 난 개인적으로 비비가 흔한 얼굴은 아니어서 좀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흔한 얼굴은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전형적인 미인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좀 뭐 약간 그 피부도 좋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아무튼 비비가 유명해지기 전에 비비빅이 유명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아버님 세대일 거예요. 비비빅 알죠? 약간 파 들어간 거. 자, 비비비로 기억하시면 좋은 게 뭐냐? 자, 비 여기 빨간색 비 맞춰줄게. 자, 비비빅. 자, 단백질을 확인하고자 할 때 반드시 뷰렌 용액으로 확인합니다. 설계죠. 빌더 쩔었어. 비비비. 근데 뷰렌 용액은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기억난가요? 하나도 안 난가요?
자, 1% 황산구리 수용해가고 물어보기도 해. 황산구리 수용해가고 5% 수산화탄 수용해. 수산화나트륨 수용해. 두 개가 섞여 있는 게 불행형이야. 근데 항상 구리 수용액이니까 구리 이온이 녹아 있겠지. 그지? 그러면 유일하게 이온들 중에 구리 이온이 색깔을 띠거든요. 얘 무슨 색깔 띠일까? 구리 이온 색깔을 갖고 있으면 무슨 색깔 띠일까? 그 중2 때 배웠는 거죠.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중2 때 배웠던 실험이 있습니다. 가운데다 놔두고 여기 플러스 그 마이너스 그 놔두고 순수하게 중류수만 녹여있으면 이온이 잘 통과하지 못해요. 근데 중류수에 뭐 질산칼륨이나 이런 걸 녹여준 다음에 그지? 가운데 여기다 똥똥 약간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줄 거예요. 어떤 거?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 뭐가 이렇게 이름이 길었는데 기억날 거야. 안 날까? 여기 아래에 있다는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렸어요. 칼륨 수용액. 여기는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려 줍니다. 이거 이온식으로 쓸 수 있으셔야 되는데 구리 이온하고 황산 이온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가장 최근이니까 물어볼게요. 황산 이온의 이온식 뭐예요? 언니도 지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셔야 돼요. 언니도 지금 고일 때 했거든요. 황산 이온의 이온식 S. 네, S 들어갑니다. S. 오 맞아요. SO. 포까지 갔어. 네, 맞아요. 황산 이온입니다. 또 뭐예요? 몇 마이너스예요 여기? 3 마이너스? 근데 조졌네. 자, 2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네, 조졌어요. 2 마이너스예요. 2 마이너스. 어머나, 그것만 써야 되는데 조졌다니 어머나 웬일이야. 자, S4 2 마이너스. 네, 항상 우리 수용액이에요. SO4는 이렇게 있으니까. 네, 안쪽으로 봐줄게요. 자, 황산구리. 이거 황산구리다. 구리이온. 얘를 정신 차려. 황산이온. 내가 충격을 먹었잖아요. 황산이온의 이온식이 얘예요. 자, 얘와 비슷한 몇 가지를 기억했었어야 돼요. 다원자 이온. 그죠? 얘와 비슷한 애들 나온 김에 복수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탄산이온의 이온식 어떻게 돼요? 일단 중학교 때 거가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이 나와. 그지? 탄산이온의 이온식 어떻게 될까요? 탄산이온. 얘랑 비슷한 다원자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럼 질산이온 있어서 꼭 외우라고 했었어. 뭘까요? 탄산이온. 탄이니까. 방탄이 아니라 탄이니까. 방탄이 아니라 방탄이니까 탄은 뭐겠어? C, O. 몇. CO. CO3, E 마이너스. 질산은 질소랑 산소겠죠. 그죠, 그치요. NO 맞아. NO. 몇이야, 몇. 3. 그럼 몇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오는 아니야. 아닌데? 너무 많이 갔어. 1 마이너스. 반전으로 얘만 NO3 1입니다. 마이너스. NO3 1 마이너스. 너는 1 마이너스, 너는 2 마이너스, 너는 2 마이너스. 라고 중2 때부터 내가 모글로와 브리켜나 여러 번 불렀고요. 고1 때도 또 나왔고요.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그죠? 수능 볼 때 또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황산구리 수용액이니까 구리이온하고 황산이온이 녹아 있는 거야. 그래요? 과망가이산 칼륨 수용액인데 칼륨 이온이 K 플러스야. 과망가이산 칼륨은 MnO4, Mn 겁나 많죠? 망가니즈가 Mn이니까 MnO4 1 마이너스야. 걔네를 뿌렸어 여기다. 그리고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연결해서 막 전기를 지직 줬어. 시간이 지나잖아? 어떤 현상이냐면 푸른 색깔이 마이너스 극을 향해 이렇게 움직여가고요. 물론 한눈에 안 보이겠죠. 이렇게 계속 촬영해서 빨리 감기를 누려. 그러면 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요. 보라색이 어디 향해? 여기 플러스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인다고요. 오케이? 왜? 여기는 과망가이산 이온 얘 자체가 보라색 색깔을 띠고 있는 이온이고요. 오케이? 누구? 구리 이온 자체가 푸른색 색깔을 띠고 있는 이온이라. 내가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9로 와서 푸른색으로 색깔이 바뀌는 거고, 내가 음이온이니까 나는 남자 좋아해 해서 플러스로 가서 색깔이 보라색을 쭉 띠게 되는 거야. 요거 언제 배웠어? 중2 때 배웠어. 요거 또 언제 나와? 고1 때 또 나와. 요거 방금 어디서 나와? 요거 하면서 나와. 그래서 구리가 포함되어 있대. 구리 이온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얘 자체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얘가 푸른색 색깔을 띠고 있어. 야,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천천히 야금야금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진짜 미친 듯이 진도 뺄 거야. 에헤, 에헤, 에헤. 그래서 푸른색을 띠고 있어. 이 구리온이 포함되어 있어서. 근데 뷰렛이 단백질하고만 만나면 색깔이 뭐로 바뀌냐? 너가 단백질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 뭘 알 수 있어? 보라색으로 색깔이 바뀌어. 비비비, 비비비, 비비비. 그래서 단백질은 뷰렛용액과 반응하게 되면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는 걸 통해 아, 너라는 음식물에는 단백질이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 그럼 봐봐. 지금 녹말 확인하는 거 나왔고, 그죠? 포도당 확인하는 거 나왔고, 단백질 확인하는 거 나왔어. 또 어떤 영양소? 지방이 있잖아. 지방은 어떻게 확인해? 혹시 수단 3 용액 기억나요? 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나봐요. 안 나나봐요. 이때는 다 수업 시간에 그래요. 아니야, 기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실험했다며! 이러니까 신기하네. 실험을 했다면서 아무것도 기억나잖아. 실험을 안 했어도 안 기억나고. 자, 그럴 수 있어요. 수단 3용액 이렇게 생긴 거 아마 본 적 있을 거야. 텍스트에서 없나봐. 자, 수단 3용액. 수단 3용액인데 얘 자체는 붉은색이야. 얘 자체는 붉은색이거든? 근데 이 붉은색이 뭐하고 만나면 지방하고 만나면 고체 지방이든 지방을 액체화시킨 형태든 고체 지방이든 액체 지방을 만나면 색깔이 뭐로 바뀌냐? 선홍색으로 바뀌어. 붉은색이 약간 옅어진다. 선홍색. 그래서 혹시 여러분 수지 알아요? 수지? 수지 모르는 사람 못 듣는데 수지 알죠? 알죠? 그 뭐 다 이로울 실진이 나왔다. 그지? 나는 개인적으로 수지가 점점 더 안 예뻐지는 것 같아. 정감인가요? 그러니까 좀 조금씩 뜯어보진 하는데 약간 감수성 느낌이 나는 건 뭐야? 그런 느낌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조금 더 이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너무 전형적이에요. 뭔가 전지현을 따라가려다가 조금 덜 된 느낌적인 느낌, 약간 패치가 좀 덜 된 느낌? 이건 좀 잘라야 되나? 아무튼 간에 수지선으로 외워봐요. 수지가 선밖에. 수지는 언제 교육하는 시민학교 교육했는데 수지선. 그지? 앞글자를 따서 수단 3용에 지방 선 봤어. 선홍색. 선이 뭔지 알죠? 선이? 그죠? 자, 뭐였어요? 나 지울 거예요? 아니었다고? 나 지울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책에 지금 41쪽에 봐봐. 지금 거기 보니까 41쪽 오른쪽에 보면 보라색을 띈다 해서 나와 있죠. 단백질. 그죠? 그 지금 5% 수화나트륨하고 1% 황산구리 수육 두 개 더 한 게 뭐라고? 걔가 뷰렌용액이라고. 그죠? 자, 단백질은 뷰렌용액으로 확인하게 되면 단백질이 있으면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어. 뷰렌용액은 가열해주는 과정이 필요하진 않아. 돼요? 그런데 누구는 자, 거기 당 검출에서 나와 있죠. 포도당용에 나와 있는 거. 베네딕트. 그때는 가열을 해줘야 돼. 반응의 속도가 워낙 느려서. 당 검출은 반응 속도가 워낙 느려서. 근데 여러분 또 유의 깊게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포도당만 베네딕트로 확인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녹말을 제외한 이당류와 단당류 있죠. 녹말을 제외한 이당류와 단당류들은 다 검출이 가능해. 뭐로? 베네딕트용이야. 그죠? 그래서 이당류, 단당류 다 검출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특정하게 정확하게 너가 정확히 어떤 엿당이 있어, 뭐 젖당이 있어, 포도당이 있어까지 명명백백하게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녹말이 아닌 당 성분이 거기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당 음료 막 이렇게 그 가끔 막 이렇게 광고하는 거죠. 그러면 허위 광고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걔를 우리가 베네딕트 반응해봐서 근데 색깔이 황사색 바뀌어 보면 당이 없담시오. 없다고 했는데 있잖아. 이렇게 된다. 어떠한 대체당이든 포함되어 있으면 다 베네딕트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왠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날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네. 제가 이제 얼음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나 화장실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네, 갔다 오셔도 돼요. 그래도 살짝 이제 온도가 좀 따뜻해져서 오늘 고생했어. 한 번은 안 들었어. 럭키비키 한번 나와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화장실 100번 이용해도 돼요. 네, 100번 이용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언니 거기 비어있는 공간 다 채웠나요? 이제 소화기에 남아있겠네요. 저 언니 갔다 올 동안에. 저 언니 갔다 올 동안 저도 7, 8 지워볼게요. 언니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저 언니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로 물어볼 거예요. 에이, 방사능, 탄산염, 질산염 까먹다. 에이, 그래도 했어. 이럴 수 있다고, 진짜. 까먹으리.
어리야 또 집어넣지 또.